붕산과 염화칼슘을 혼합하면 붕산 칼슘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쪽파와 파와 그리고 배추와 무에 뿌려주면 각종 칼슘과 붕산 결핍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칼슘제와 붕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붕산 칼슘을 만들어서 작물에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 가장 중요한 게 칼슘제와 붕소입니다. 한 가지라도 좀 부족하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그 작물이 제대로 크지도 않고 썩어버리고 갈라지고 그리고 끝이 노랗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결핍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붕산비료와 붕산비료입니다. 수용성 붕산비료와 염화칼슘입니다. 식용염화칼슘입니다. 식용염화칼슘을 쓰셔야 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혼합을 해서 이것을 이제 쪽파와 그리고 배추와 그리고 무에게 주시면은 칼슘과 붕산 결핍 증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 두세 번만 사용해도 배추의 속이 꽉 차고 배추 속이 썩는 배추 속 썩은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배추를 올해는 키우진 않았지만 이 방법을 알려드려 갖고 배추를 키우시는 분들이 따로 나중에 수확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 배추가 썩어버리면 아주 속상하잖아요. 그걸 떼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밑거름으로 붕소와 칼슘을 주셨다고 해도 워낙 칼슘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칼슘의 이동 속도를 돕기 위해서 붕소를 칼슘제와 함께 넣고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쪽파 같은 경우는 그것이 노랗게 되고 그리고 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추는 잎이 노랗게 되고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속 안이 물러서 썩어버리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배추를 이제 김장을 하려고 보면은 배추를 반을 쫙 쪼개서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김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붕소 비료와 칼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붕소도 중요하고 칼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그게 나중에 되면은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주시면은 배추도 속이 꽉 차고 안이 썩지 않고 그리고 무도 마찬가지로 갈라지지 않고 이쁘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붕산 비료입니다. 붕산은 이제 수용성으로 물에 녹일 수 있는 그런 비료고요. 밑거름으로는 붕소 비료를 줍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 주셨다고 해도 연면 시비로 세 차례 아니면은 두세 차례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거를 혼합하는 비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통 20리터 한말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붕산비료입니다. 붕소비료가 보통 밑거름으로 쓰이고 붕산비료는 연면시비용으로 나옵니다. 붕산비료는 찬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6, 70도의 물로 제가 살짝 데워놓은 물이거든요. 여기다가 붕산비료를 넣고 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염화칼슘입니다. 우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식용 염화칼슘이고 요거는 가장 저렴한 칼슘제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혼합해서 붕산 칼슘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한 말, 즉 20리터에 40g을 넣습니다. 40g에서 60g 정도 넣는데 저는 40g 정도 넣고요. 붕산비료는 2g에서 4g을 넣습니다.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됐고 너무 붕산비료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를 이동을 하는 데 도와줍니다. 단 이거를 주실 때 물을 충분히 주셔야지 칼슘은 물이 있어야지 이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적절히 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붕산 비료를 제가 4g 정도 계량을 했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 넣어주시면 금방 녹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찬물에 넣으면 잘 안 녹아요. 따뜻한 물에 넣으면 지금 보듯이 금방 녹았죠. 네, 이렇게 녹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가 염화칼슘과 혼용해서 이렇게 녹여줍니다. 염화칼슘도 금방 녹습니다. 이렇게 잘 녹고요. 자, 붕산비료는 뭐냐? 예, 이렇게 생긴 붕산비료입니다. 붕소, 우리 붕서, 붕산, 붕사 여러 가지 많이 듣죠. 붕사는 수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연면시비 하는 용이고, 붕소비료는 이제 밑거름이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얀 결정체로 되어 있고요. 예, 수용성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칼슘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었고요. 이것을 이제 물을 20리터 정도 넣고 혼용해서 이제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쪽파가 잎이 누렇게 돼서 저번에 한 번 줬는데 2번 정도 지금 2회차 뿌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방금 물에 녹인 붕산비료와 염화칼슘, 칼슘을 이제 여기다가 물과 함께 혼용할게요. 우리가 보통 쓰는 칼슘제 대부분이 염화칼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이 염화칼슘이고, 그리고 구하기 쉬운 게 염화칼슘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염화칼슘 저렴하니까 한 포에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그걸 구해서 저는 아직 되고요. 큰 무랑 돌산갓이랑 요 여러가지 배추랑 여러가지 심었는데 아직 작습니다. 제주도라서 저는 늦게 심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컸을 거예요. 이맘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슘제와 그리고 붕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도 보시면은 끝이 노랗게 되고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냥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무인데 금방 클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은 무도 금방 자라요. 모든 작물은 칼슘을 필요로 합니다. 고추도 엄청나게 칼슘을 많이 필요로 하고, 제가 이제 주로 키우는 감귤류, 한라봉 뭐 그런 것도 칼슘을 엄청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랑 붕소랑 항상 많이 주셔야 되고, 적당히 주셔야지 너무 과한 것도 문제가 되고 적으면 더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 연면 시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드세요. 돈을 너무 많이 들이고 하시지 말고, 아까 붕산비료 그거 해봤자 500g에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인터넷에도 판매하고요. 그거 가지고 요 뒤에 있는 통, 그러니까 아까 그거 500g짜리를 500리터짜리를 정말 한 10통이나 정말 5톤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붕산비료의 양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렴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비료 사서 쓰지 마시고 염화칼슘이나 붕산비료를 사서 쓰시면 아주 저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약을 뿌려볼게요.